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도 반도체 투톱이 달려주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네,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봐야겠죠. 한민엽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WM센터 부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 시장의 주인공은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간략하게 시장 점검해 주실까요? 사실 오늘 뭐 삼성전자 필두로 해서 SK하이닉스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현대차도 오늘 10% 넘는 강세 보이면서 네, 코스피 시장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일단은 뭐 세론에 대한 그런 시장에 대한 걱정도 있겠지만은 생각보다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가 7천억 이상 강하게 유입되고 있어서 강세 기조는 저희가 예상했던 거 보다는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들이 시장에 좀 시그널로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일단 근데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등락비는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상승 종목이 AI 관련해서 반도체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고 그 외 업종에 대한 하락 종목이 한 두세 배 정도 많은 그런 시장이 지금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업종을 선택함에 있어서 반도체와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AI 산업으로 파생되는 뭐 전력기기나 에너지 관련, 근데 로봇 전반적인 이러한 시장이 좀 집중세를 네. 좀 관심을 받는 업종 중심으로 시장을 좀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계속해서 가는 종목만 가고 있는 장세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어떤 섹터를 집중적으로 공략해 보면 좋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과 회피 가지고 오셨고요. 전력기기를 집중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반도체와 그동안 좀 흐름을 같이 했고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나왔던 젠슨황 발언을 봤을 때 AI 수요는 예. 더욱더 확대가 되겠죠. 실적 등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전력기기 관련 주가가 좀 급락세가 많이 좀 나타났습니다. 빠졌어요. 네. 올해 매출 가이던스가 좀 하향 조정에 대한 좀 우려감들이 좀 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급락세 나타났지만은 실제적으로 작년도에도 전력기기 업체에 대한 가이던스보다는 좀 잘 나와서 주가가 좀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났고요. 그래서 일단 전력기기 관련 업체들에 대한 매출 가이던스보다는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현재 얼마만큼 신규 수주가 있고 실적에 대한 부분, 그 수주 잔고를 얼마만큼 쌓아가느냐가 좀 중요한 포인트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전력기기 업체의 지금 수주 잔고가 25조를 좀 돌파하는 상황 속에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좀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북미 쪽이나 유럽 쪽에 대한 노후화된 그 설비에 대한 교체 수요, 그다음에 북미 쪽에 대한 유틸리티에 대한 전망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인한 실적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력기기 업종 최근에 좀 가격 조정이 어제 오늘 나타나고 있는데 저점 구간에서 매수 관점을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전력기기와 관련해서도 눈높이가 워낙에 높습니다. 어제 뭐 또 전력기기 다뤄드렸습니다만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컨센을 살짝 하회해도 실망 매물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오히려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 전력기기를 집중 섹터로 가지고 오셨고요. 회피는 엔터입니다. 엔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지금 한국과 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 한한령은 작년부터 줄곧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이제 엔터주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오늘 상승장에서도 엔터주는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엔터 업종이 이제 12월 중순에 좀 가파른 상승한 이후에 좀 가격 조정이 큰 폭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한중 회담 관련해서 이제 K 문화 관련, K 컬처에 대한 교류에 대한 부분은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엔터 업종에 대한 사실 뭐 4분기 12월 정도로 봤을 때 앨범 판매량이 추정치로 한 130만 장으로 전년 대비해서 큰 폭의 좀 판매량을 좀 낮은 수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 관련 모객 수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했을 때 큰 폭으로 좀 감소한 수치를 좀 20% 이상 정도 감소한 수치가 좀 나타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감들이 주가에 좀 발목을 잡으면서 하락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2026년 들어서 이제 BTS 컴백을 앞두고 있고요. 주요 아티스트에 대한 컴백 이후에 그다음에 공연이나 앨범에 대한 판매량이 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봤을 때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좀 소외되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보다는 좀 시차를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엔터주를 보자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지난주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각의 종목을 봐야 될 텐데 원익 IPS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 선물같이 좀 제시를 해주셨고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시장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강세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요. 원익 IPS 추천한 이후 한 30% 이상 정도 단기적인 급등세가 좀 나타나서 오늘은 뭐 조정세를 좀 나타나고 있지만은 단기적인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타난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원익 IPS 같은 건 삼성전자 쪽의 매출 비중이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평택 4공장, 또 5공장의 공정전환과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한 그러한 장비 발주가 2027년도로 예상했지만은 조금 더 앞당겨서 진행이 될 걸로 보면서 좀 강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8만 원 마디 가격을 회복하는 여부를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가격대가 다시 회복을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만 원을 다시금 터치를 하게 된다면 추가 상승 여력, 고점을 더 높여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지난주에는 지주사도 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어요. SK가 있었고 SK 스퀘어, CJ까지 좀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주사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뭐 SK 하이닉스 강세 보이면서 맞아요. 최대 주주는 네. SK 스퀘어가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고 어제 같은 경우도 SK가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우량한 계열사에 대한 이익 모멘텀, 지분법 이익으로 연결이 될 걸로 보고 있고 지주사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 소각 관련, 자사주 소각 관련 이슈로 인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갖고 있고 앞서 언급드린 대로 우량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분법 이익에 대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상당히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주요 계열사들의 주가 흐름이 강세 흐름 보일 때 똑같이 지주사들도 동반적인 강세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트를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의 비중은 조금 늘리셨습니다. 반도체 25%, 전력기기도 비중 확대 전략 25% 가져가고 있고요. 조선기자재랑 방산, 지주사 이렇게 순차적으로 넣어주셨는데 조선기자재단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주가 그래도 좀 강하게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 쏠림 현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갈 때 조선이 좀 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상승하는 장 속에서 조선주의 강세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그 LNG 신조 수요는 좀 강세를 좀 나타나고 있고요. 작년 12월에 하나오션이 유럽 쪽에 대한 LNG 선에 대한 발주가 7척이 있었고 삼성중공업도 오세아니아 쪽에 대한 4척, 그다음에 올해 1월 들어서 HD 한국조선해양이 미주 쪽에 대한 LNG 발주가 한 4척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행제 관련해서 동성화인텍이나 한국카본 등 동반적인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LNG 관련해서 미국 쪽에 대한 증설에 대한 모멘텀이 작년도 말부터 좀 사이클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수주가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 LNG 선에 대한 노후화된 교체 수요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의 마스카 프로젝트, 그다음에 특수선 관련해서 이제 미국 쪽의 호유함이나 캐나다에 대한 잠수함에 대한 그 수주에 대한 부분들도 방산 쪽에 대한 그런 모멘텀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에 대한 실적 모멘텀은 올해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 안에서 조선이 될 수도 있고요. 기자재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실적이 기대되는 유망주 하나 제시해 주실까요? 예, 올해는 HD 현대중공업 좀 말씀을 현대중공업. 드리겠습니다. 네. 예, 현대미포랑 좀 합병한 이후에 특수선 쪽, 방산 쪽에 대한 슬롯을 좀 추가적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 대한 방산 쪽, 뭐 전투함이나 이러한 특수선에 대한 모멘텀이 좀 플레이가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해군에 대한 그 입찰 시스템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독 입찰보다는 다수의 업체가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입찰 시스템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입찰에 대한 그런 좀 우호적인 환경으로 좀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서 컨테이너선에 대한 발주가 좀 증가할 걸로 보고 있는데 HD 현대중공업 엔진 쪽 사업부에 대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 대한 선사들이 이제 수주한 이후에 엔진 쪽은 국내 업체 쪽의 엔진을 상당히 많이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예전에 말씀드렸던 뭐 HD 현대 마린 엔진이나 한화 엔진,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 이런 엔진 사업부에 대한 전반적인 선박 수주와 가격 인상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좀 강세를 이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에서는 HD 현대중공업을 제시해 주셨고 단기 트레이딩 종목으로는 오늘 HD 현대일렉트릭을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어제 HD 현대일렉트릭이 올해 수주 목표를 42억 달러로 좀 잘 제시를 했어요. 근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의 눈높이가 컸기 때문에 주가는 오히려 차익 매물 속에 하락을 했습니다. 낙폭을 줄여 나가고 있죠. 지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최근에 좀 상승세를 좀 나타나서 좀 매수한 시점을 좀 타진하고 있었는데 부담스러웠죠. 네. 다행스럽게 어제 오늘 가격 조정이 나와서 지금 가격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울산 공장에 대한 증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러한 증설에 대한 비용이 고객사로 좀 전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제가 뭐 효성중공업을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HD 현대일렉트릭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북미 쪽에 대한 증설에 대한 모멘텀, 매출 비중이 한 60%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전력기기 업체 내에서도 미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익 모멘텀은 더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초고압 변압기나 뭐 고압 차단기 관련한 주요 제품에 대한 수요와 그다음에 고마진 구조, 그다음 가격에 대한 공급자 우위 시장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HD 현대일렉트릭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가격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5만 원 선까지 훌쩍 넘어섰었죠. 즉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전략 말씀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리뷰해 보도록 하죠. 한민엽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WM센터 부센터장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